안녕하세요. 권영호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복수 고장 코드가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진룸의 소리를 활용합니다. 냉각수 비중 체크해 두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엔진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만져보시면 오일 성능이 어떤가 보셔야 됩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져서 오셨는데 저장된 화면을 스틸 사진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발생한 엔진 경고등 이게 보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경고등이 뜨면 무엇을 바꿀까에 초점을 먼저 두지 마시고 최소한 이렇게 O2 센서 히터 회로가 문제가 있다. 고장 코드는 P0141입니다. 그리고 P2187 이것도 시스템 to lean at idle. P2189 시스템 to lean at idle. 배기구의 온도가 낮을 때 열을 가해서 발전을 도와주는 히터가 있는데 그 회로가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ECU가 추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고장 코드가 여러 개입니다. 복수로 나왔죠. 어떤 자동차는 10개도 나오고 어떤 차는 15개도 나오고요. 보통 대여섯 개 나옵니다. 그때 무엇을 교환하여 정비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반성해 보시면 됩니다. 글쎄 뭘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내 스스로 돌아보는 게 좋다. 즉 분석을 먼저 해라. 어떤 원인으로 고장 코드가 출력됐을까? 언제부터 고장 코드가 출력됐을까? 냉각수가 잘못되면, 오일이 잘못되면, 프라그 개입이 잘못되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냉각수는요 얼마 전에 바꿨고요, 오일도 며칠 전에 바꿨고요. 그래요. 그러면 냉각수 비중은 잘 맞는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비중 안 맞습니다. 엔진을 교환했다고 하니까 샘플 체크해서 만져봅니다. 여기다가 뭐 넣었습니까? 그 뭐 첨가제라는 거 넣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라요.
고장 코드만 보지 말고 각종 센서들의 또는 액추에이터들의 데이터, 스캔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이 자동차에는 어떤 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주는 그런 정비소를 찾아가면 어떨까,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행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앞편에서 봤던 거 P0071이죠. 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밖으로 제껴버리라. Ambient Air Temperature Sensor Range Perform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온도 센서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 그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서 불량이면 불량인 것이지 이럴 일은 없다. 그럼 결국은 이슈가 추측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공기온도 센서를 바꾸려고 할 필요 없다. 자, 아셨죠? P0141과 0161은 산수 센서에 히터율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건 역시 이슈가 추측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0491과 0492입니다. Secondary Air Injection System Insufficient Flow. 2차 공기 분사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차 연료 분사가 공기 분사가 있고 2차 분사가 있습니까? 이거 없어요. 세컨더리 에어 이거는 펌프가 있는 차가 있어요. 근데 펌프가 문제에 대해서 공기를 잘못 넣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건데 이건 역시 이슈가 추측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가정입니다. 혹시나 추측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셨으면 좋겠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자동차의 주 고장은 P2187과 P2189입니다. 시스템 to lean at idle 그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회전 시에 배기가스 온도가 낮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연소 불량이죠. 연소실에서 정상적인 연소를 못하고 배출이 되는 배기가스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갈아서 해결할까? 여러분 뭘 갈아야 돼요? 공기량 센서, 온도 센서 불려 나왔으니까 바꾸실랍니까? 바꾸십시오. 후회입니다. 산소 센서 바꾸십시오. 후회입니다. 공기량 센서 바꾸십시오. 후회입니다. 세컨더리 에어 인젝션 펌프 그 장치를 바꾸랍니까? 자, 그것도 바꾸십시오. 답이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간단하죠? 앞부분에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냉각수 비중입니다. 마이너스 50도의 냉각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엔진이 덥단 말이에요. 공기가 들어가려다가 멈칫한다. 쭉쭉 못 빨려 들어간다. 즉 흡입 불량이 옵니다. 흡입 불량이 왔기 때문에 공기를 덜 빨아들였어요. 작게 빨아들인 공기를 피스톤이 밀어 올립니다. 압축하죠. 압축했을 때 연소실의 온도가 T2 이렇게 이것은 입시론의 카파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요렇게 T1 플러스 273 했죠. 그리고 소가로 닫고 중괄호 닫고 마이너스 273 이 공식입니다. 자, 이 장식에 의해서 T2라는 온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된 게 아니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점화장치에서 스파크를 시켜서 혼합가스를 태워본들 배기가스로 나갈 때는 완전 연소돼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기 온도가 낮아졌다. 배기 온도가 낮아진 이유 때문에 산소 센서 파형을 찍는다 했을 경우에 기준선이 있어요. 오르락내락 이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였어요? 여기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시스템 to lean at idle 그랬잖아요. 공회전 시에만. 그러면 주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린에 있던 파형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자동차는 어때요? 엔진 온도가 낮아질까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가 온도가 낮아질까요? 여러분 생각일 때 고속도로를 달리면요 엔진 온도가 무척 높아지는 걸로 착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낮아져요. 강제 냉각이 됩니다. 냉각 팬도 돌지만 엔진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공기가 엔진을 왕창 시켜줍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는 냉각수 온도가 쭉 내려갑니다.
히터가 차갑기도 하죠. 시내 주행일 때는 엔진 온도가 올라가고 고속도로 주행일 때는 내려가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시내 주행일 때는 이 움직이는 것들도 서 있으면 어떻게 돼? 더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운행을 멈춘 거는 내려오죠 이제 또. 그러니까 시내 주행일 때와 고속도로 주행일 때 평균 온도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일 때, 즉 RPM이 낮은 영역이 됐을 때 공연비 희박 영역, 저온 영역에서 산소 센서 시그널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냉각수입니다. 쿨란트입니다. 냉각수를 건드린다. 흡입 효율이 늘어난다. 압축말 온도 T2 값을 낮아진 것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오일이에요. 오일의 점도입니다. 엔진 오일을 보니 뻑뻑합니다. 오일에다가 뭘 넣습니다. 즉 고점도의 오일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일보다 더 뻑뻑한 오일을 넣었어요. 그러면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합니다. 엔진 오일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스파크 플러그 갭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계기를 통해서 스파크 플러그의 간극을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영상 참고하시죠. 플러그 갭이 좁아도 연소를 못하고 갭이 너무나 커도 연소를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본 RPM 있죠. 내 자동차는 아이들 시에 710rpm 또 750rpm 650rp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낮은 RPM으로 갔다. 그것 또한 산소 센서가 린 영역에서 공연비 희박 영역에서 파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 자동차는 운행을 하면 즉시 피드백이 고온 영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저온 영역에 있다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파형을 한번 그려보죠. 기준선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행을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올라가서 겨우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이런 구간에 있으면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이 영역으로 가면 경고등이 안 켜집니다. 이거를 아시고 냉각수, 엔진오일, 스파크 플러그 갭, 점화코일 성능 그런 걸 참고하시고 RPM이 기본 RPM보다 낮은가 이거를 꼭 보셔라. 그런데 웬만한 자동차는 기본 RPM은 다 유지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보셨습니까? 도움은 되겠습니까? 저를 찾아오신 여러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고칠 목적으로 뭐를 갈면 된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문가도요, 저하고 대화하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즉, 현업에서 정비하고 있는 분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자, 그러면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내용을 자동차만 운전하시는 여러분이 모르니까 들어보시라고 제대로 알고 정비하러 가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전문가라서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전문가도 못 알아듣는 어려운 방송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안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들 다 같이 하는 방송하면 되겠습니까? 뭔가는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남들이 안 하는 쪽으로 방송을 해야 진가는 나중에 발휘가 될 망정 참고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정비를 잘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들어보면 아직은 미스지만 그런대로 좀 만족해 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언제 시간이 난다면 한번 들려봐 주시면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직접 정비를 하시든지 단골집에 가시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못 알려드리는 범위가 있죠. 오일은 뭐 넣으십니까? 저 브랜딩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나오느냐,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권영우 손에서 나오는 게 브랜딩입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안내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실 경우 재생목에서 냉각수, 매연 필수 구독 등을 열람하여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